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 대치도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잠정 보류하도록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광열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대통령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해양 투기를 보류하는 것이 답입니다. 관철하기 바랍니다. 국제기구 제소 등을 통해 오염수 문제를 글로벌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며 국제 여론전을 예고했습니다. 당 싱크탱크는 긴급 토론회를 열어 IAEA 보고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과학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IAEA 보고서를 보면은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라는 걸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치며 일본을 방문한 야권 의원단을 비판했습니다. 총리 없는 총리관저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면서 보여주기식 국제 망신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저렇게 민주당이 당 회의실에 이순신 장군 이미지를 건거에 두고도 무책임한 반일 선동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박광열 기자 리포트 이어서 보고 오시죠. 이순신 장군을 반일 선동에 이용하는 것부터가 경강부회식 역사 오남용입니다. 급기야 선동 정치 해외 수출 행보에 나섰습니다. 광우병 논란 등을 재소환하며 이번 역시 민주당 등 야권의 괴담 정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21세기 들어서 괴담으로 한국 사회를 흔들고 병들게 한 그 조직과 사람이 똑같은 조직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 괴담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 TF 구성과 후쿠시마 현지의 우리 인력 상주, 방사능 검사 강화 등 국민 우려 불식을 위한 정부의 후속 대응도 주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이 인물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90년대 활발하게 활동한 가수 리아입니다. 리아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바다에서 바닷물을 뜨는 과정을 공개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가수 리아가 잠수복을 입고 후쿠시마 원전 인근 바다에 들어갑니다. 원전과 1.2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곳에 바닷물과 모래를 떠오는데요. 일단 저기 총리 관저로 하나 보내고 나머지는 200ml씩 나눠드려서 거기서 떠온 거다. 또 이거는 제가 분석이 안 되잖아요. 또 분석 기관에서 원하시면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아는 한국에 돌아와 후쿠시마에서 떠온 바닷물을 주한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리아는 SNS에 그냥 바닷물 한 컵이지 않느냐, 마실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올리기도 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도 논쟁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한창인데요. 이제 종점 변경을 누가 제안했는지로 쟁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초 문재인 정부 당시 용역을 맡긴 민간 전문업체가 종점 변경을 제시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전 정부 때 추진된 종점 변경안을 갖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이준엽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YTN이 확보한 민간 설계업체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서입니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 종점부 노선 변경이 명시됐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인근 남양평 IC를 종점으로 하는 지금의 대안과 비슷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수원 특별보호구역과 철새 도래지 통과를 최소화하는 노선이라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업체가 이를 국토부에 보고한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하지만 정부가 용역을 맡긴 건 그보다 2달 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막바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제 끝나고 정권 교체기입니다. 교체가 5월 10일 그러니까 이미 날이니까. 문재인 예. 정부 때 이 예. 대안들이 대안 노선이죠. 대안 노선이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시된 거죠. 국민의힘은 또 야당 유력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고속도로 대안 검토는 물론 땅 매입까지 민주당 정부와 인사들이 벌인 일이다. 민주당 게이트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부겸 전 총리가 강화면의 토지 617제곱미터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영민 실장 부인 소유의 땅과 건물이 전 양평군수 일가 소유의 땅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선 변경 검토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결국 노선 변경을 결정한 건 현 정부의 국토부라며 맞섰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선정된 용역업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새 정권이 들어와서 이 타당성 조사의 상당 부분을 진행했고 이 정권이 국토교통부가 관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3월 선거가 끝나고는 바로 인수위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가 그 용역업체와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죠. 민주당은 또 양평고속도로 원안 추진과 나들목 건설을 위한 당 차원의 위원회를 만드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 계획 백지화는 국면 전환용 쇼에 불과하다며 원희룡 장관을 앞세우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처가당 노선 아닌 길을 추진할 마음이나 가능성이 1%라도 있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답하기 바랍니다. 수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양평 주민들의 마음을 얻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 양평 대전이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논란이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인 경기적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밀리면 안 된다는 각오로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